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 0.44% 상승, 코스닥은 2.38% 상승하면서 드디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, 인간적으로 너무 밀고 반등이 나왔죠. 제가 정말 코스닥이 최악의 상황으로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게 820포인트 부근이다. 여기 전고점이기도 했고, 61선 상승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눌림목자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820을 깬다라는 거는 솔직히 상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. 이렇게 좀 멘트를 드렸는데요. 823포인트 찍고 시원하게 일단 다행히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근래에 봤던 시장의 조정 중에 베스트 안에 드는 정말 악랄했던 조정이 아니었나. 뭐 이은봉 빼고 반등 좀 주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 그래도 매매하면서 뭐 그렇게 하락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1, 2, 3, 4, 5 오늘 오전까지 하면은 거의 유근봉이 다이렉트로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고요. 이 가운데서 반등 나온 게 한 2%짜리 이때 한번 이거를 제외하면 정말 고점에서 마이너스 10%가 다이렉트로 빠졌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게 20%인데 단 1, 2, 3, 4, 5 6일 만에 10%를 뺐으니까 반토막이 났죠. 한 달 넘게 오른 거를 반토막 내는데 고작 6일. 아무튼 굉장히 정말 악랄했던 그런 조정장이 아니었나 싶고, 뭐 다행히 제가 뭐 예상했던 마지노선까지는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서 일단은 좀 다행이고요. 미국 증시가 본장 끝나고 어제는 MS가 실적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선물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메타가 실적이 괜찮게 나와가지고요. 지금 미국 선물이 좀 좋은 상황이고,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도 음봉 이렇게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회복하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요. 오늘은 양봉 마감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우도 한 이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와줄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게 되면은 내일 미국 증시가 뭐 상승할 부분을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쳐도 그래도 미국 증시가 양봉 마감을 좀 오랜만에 해주고 우리 증시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 갭이 뭐 살짝 뜨고 오전 정도에는 조금 더 추가 슈팅이 시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. 그래서 너무 다이렉트로 빠져서 내일도 뭐 이렇게 오르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. 뭐 도치 마감이라든지 갭 띄우고 치는 척 하다가 또 음봉으로 조금 죽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는 흐름을 앞으로 좀 생각하면서 매매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어제 이제 제가 에코프로 애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여기 포인트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장 상황 안에서 에코프로를 죽이면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은 조금 힘들죠. 에코프로를 대신해가지고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몇 종목이 없잖아요.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여기서 해준다라고 하면 에코프로의 상승은 약간 좀 필연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제 에코프로 애들을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좀 투심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이제 섣불리 공략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. 에코프로는.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고점 대비하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줄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저도 에코프로 애들 공략을 좀 했는데요. 오랜만에 뭐 일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엊그제부터 이렇게 좀 모아갔는데 저도 뭐 한 5천만 원어치 정도 모아가지고 반등 때 팔고 눌림에 사고 팔고 또 이게 뭐 쉽게 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팔고 다시 종배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에코프로 BM 매매했고 에코프로도 당연히 매매를 했겠죠.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좀 간당간당하게 좀 애매한 자리여서 차라리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때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좀 노리고 있었던 종목이었어서 얘 같은 경우도 뭐 한 2, 3천 정도 사가지고 뭐 팔고 또 사서 팔고 사서 팔고
그리고 또 다시 종배까지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는데 아마 미장이 상승 마감을 하면 내일 조금 더 갭이 떠서 시작을 해서 갭 떠서 한 방 이렇게 좀 치지 않을까?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얘가 보낼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요. 좀 적극적으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오늘 좀 좋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대체적으로 반등이 좀 잘 나오긴 했죠. 일단 뭐 이런 애들은 조금 잡주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멘트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급등주 뭐 이제 뭐 급등하는 거 다 급등주라고 하지만 특히나 이번 장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애들 굉장히 좀 가벼운 애들 있잖아요. 흔히 말해서 이제 조금 잡주라고 부르는 애들 너무 티나게 이제 작전 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하는 구간을 앞 구간이라고 하고 하락하는 구간을 우리가 이제 뒷 구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잡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뒷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받아먹는 매매를 할 때 첫 투매 혹은 한 두 번 정도의 반등이 확률이 높고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사실 리스크가 좀 커요. 물론 이제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흐름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런 급등주들은 투매 나올 때 뭐 첫 투매나 뭐 두 번째 투매 조정 정도 매매하고 그 뒤로는 아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요. 얘네는 일단은 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다가 난리도 아니네요 지금. 상한가 풀리고 이화전기는 상한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좀 풀려가지고 지금 시간에 또 뭐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뒷구간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매하기가. 그래서 이런 좀 잡주들은 이렇게 이제 앞 구간에서만 매매하고 뒷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히 이제 매매하시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리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은 저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가지고 지금 에코프로가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리튬 관련주의 뭐 금양도 다시 뭐 반등 나왔다 죽었다가 오늘 다시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이제 반등이 덜 나온 애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. 그래서 지에넌 에너지, 그러니까 금양이 어제 반등 나왔다 죽지 않고 오늘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돌려놨다라는 거는 살짝 추가 시세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. 그래서 한 21선 근처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리튬 관련주들도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. 지에넌 에너지도 제가 한 요 정도 타점은 뭐 이날이랑 이날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지를 받고 있고 조금 더 반등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. 그다음에 뭐 강원에너지나 뭐 이런 애들도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스코 애들은 반등이 크게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또 시세를 다시 만들어 갈지는 조금 흐름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애들은 아직 하락에 비해서 반등이 좀 덜 나온 애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중에 코스모 애들이 반등이 좀 덜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하락이 좀 그렇게 깊지 않았어서 공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반등이 없이 떨어지다가 지금 지수 돌리는 과정에서 양봉이 하나 섰다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튀어줄 수 있다. 그래서 코스모 화학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조금 오르고 있네요. 2.5 한 7%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종목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윤성 FNC 되게 좀 좋게 본다. 멘트를 요날 이렇게 음봉 떨어졌던 날이랑 어제랑 좀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탑머티리얼도 제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쌍바닥으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제랑 엊그제였던가요? 추천을 좀 드렸었고 한주라이트도 제가 요날 방송에서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. 그 이후로 이틀 동안 그래도 이 정도면 반등이 충분히 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2차 전지는 한 요 정도
보고 있는데 일단 뭐 에코프로 애들만 잘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LNF도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?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야 T로보틱스가 지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면서 야 결국에는 로봇주들도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오네요. 레인보우도 지금 시간에서 튀고 있고 다행입니다. 야 로봇주들도 진짜 너무 반등 없이 심하게 뺀 종목들이 많아서 크게 한 번 정도 튀어줘야 이거 물려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좀 시원하게 반등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아마 좀 시원하게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시간에서 움직이는 게 한두 종목이 반등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거든요. 그래서 내일은 뭐 에코프로랑 로봇주 이렇게 두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테마 주도 섹터였던 2차 전지랑 내일 로봇 이렇게 되면은 뭐 AI도 분위기가 괜찮을 수가 또 있으니까요. 근데 최근에 얘네들은 반등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서 얘네들도 로봇주가 분위기를 또 살려놓으면 AI 애들도 흐름을 만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네요. 이제 장이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죽는 게 사료주 애들이 되겠죠. 그래서 누보는 뭐 거의 한가 근처까지 갔네. 그리고 어제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아마 오늘 대장할 거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되게 좀 강했었고 이제 얘네들은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. 시장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다시 좀 눌리면 그때 얘네들이 이제 해지 테마로서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. 그때 봐야 되겠죠. 유니온 애들도 좀 같이 얘네들도 이제 유니온도 시장이 좋다고 떨어지는 그런 완벽한 해지 테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힘을 내주는 애라서 반등 때는 굳이 얘네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얘는 야, 10,000원을 진짜 절대 뚫을 생각이 없는 건지 이제는 저는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은 10,000원을 완전히 뭐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거나 이래야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니아였죠. 아마도 여기 전고점까지는 터치가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. 뭐 거의 터치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. 오늘 이렇게 전고점 저항권을 좀 뚫어놨기 때문에 뭐 지그재그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항 터치가 한번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뚫을지 맞고 떨어질지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. 그다음에 HLB도 보시면은 이 구간을 정말 안 깨고 되게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. 얘는 아마도 여기 저항대 있죠? 이렇게 지금 박스 움직임인데 이 저항대를 만약에 어느 날 뚫으면 이때는 되게 좀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. 여기 뚫으면 이 앞선에서의 이 롤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매집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이 기준봉의 뭐 시가나 저가 구간을 깨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가는 애들은 항상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LB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얘는 진짜 움직임이 항상 보면 절대 쉽게 주지 않아요.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어제 한번 떨구더니 바로 말아 올리고 여기를 결국은 40,000원을 다시 돌파를 시켜줄지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문제 신재생 쪽 이거 아무리 봐도 어제 이제 그 HD 현재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은 뭐 35.2%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뭐 24% 감소했다.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같이 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하나솔루션은
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제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요 정도 무자비하게 빼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은 기관 쪽에서 포트폴리오 변화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거 그냥 던져버리고 아마 2차 전지 살려고 요쪽 섹터 그냥 다 밀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연기금, 투신, 뭐 기관 쪽에서 거의 매도가 많이 나왔고 하나솔루션도 보면은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이렇게 나왔거든요. 이런 걸로 보아서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재생 쪽 팔고 2차 전지를 담으려고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좀 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일단은 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여기 이제 갭 만들었던 구간인데 한 번, 뭐 두 번. 오늘 이제 여기를 지지를 하게 되면은 세 번 지지하는 건데 여기를 만약에 깨게 되면 여기 이제 갭 발생됐던 가격대 있죠? 4만 1,000원 정도? 예, 여기까지는 아마 추가로 밀고 여기 갭을 결국은 메꾼 다음에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. 그렇게 시나리오를 좀 일단 세우고는 있습니다. 네, 뭐 여전히 2차 전지 말고는 또 딱히 볼 게 없는 것 같네요. 네, 뭐 로봇주들이 반등이 얼마나 좀 지속성을 가지고 나와주는지 이날처럼 또 반등 나왔다가 죽는지 이런 모습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네요. 네, 그럼 오늘은 요 정도 맞춰보기로 하고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요일 날 뵐게요. 감사합니다.